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휴머니스 게릴라 엔잡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옥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은 낭만의 계절, 사랑의 계절, 축제의 계절입니다. 맞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는 진주에서 왔는데요. 진주는 유등축제다, 국화축제다, 지금 많은 축제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 되면 도로가 많이 혼잡합니다. 마산 오시는 길 다들 괜찮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마산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장소도 야경이 너무 예쁜 곳이라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귀한 시간 내신 만큼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 전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준비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건강 강의입니다. 누구나 장염에 한 번씩 걸려보셨죠? 네, 우리 몸의 면역을 70% 이상 담당하고 있는 장. 오늘은 장염에 대해 모든 걸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일상에서의 건강 노하우로 몸도 마음도 최강 동안으로 유지하고 계신 강희숙 사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희숙입니다. 장염이란 장 점막이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장에는 유익균이 많아야 되는데 이 상태는 아무래도 어떤 외부 환경 때문에 유해균이 많이 일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염의 원인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건강한 상태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만나면 발생함으로 개인 면역 관리가 50% 이상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회, 해산물, 대장 등 날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장염이 생기고요. 이런 음식뿐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나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경우에 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흔하게 이제 보면 식습관이죠. 음주나 가식, 폭식,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장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염의 종류를 보면 급성 장염이랑 만성 장염이 있는데 급성 장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폭식을 했을 때, 또 찬 음식이나 상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나 이럴 때 발생을 하는데 증상을 보면 설사, 복통, 구토, 발열이 일어나는데요. 4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럴 때는 금식과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설사나 구토를 많이 하게 되면 전해질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물과 전해질을 적당하게 이렇게 섞어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하거나 설사를 장기간 하다 보면 고열이 나요. 그래서 탈수가 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운데 어르신들 있죠.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른분들 같으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장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상정염처럼 막 증상이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느끼는 뭐 자주 설사를 한다든가 배가 자주 아프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면 이게 진짜 만성장염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대장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장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또 장염에 자주 걸리죠. 왜 그러냐면 저희 딸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이 굉장히 약했던 거라서 잘 토하고 또 이렇게 설사도 굉장히 자주 하고 이래가지고 살이 굉장히 잘 안 찌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장이 안 좋았으니까 굉장히 짜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장이 불편하니까 예민하고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장 케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은 장염에 자주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구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애들은 구토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서 주사를 멈추게 해주는 약을 도움을 받으시면
아이들이 조금 편안해질 수가 있고, 또 설사를 하게 되면 이제 잘못된 상식으로 설사를 심하게 하니까 지사제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사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설사는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안에 균이, 안 좋은 균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설사를 하도록 조금 어느 정도는 놔두는 게 좋고, 주사제의 도움보다는 좋은 유산균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장염 예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날 음식은 되도록 안 먹는 게 좋고,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음식보다는 음식을 좀 따뜻하게 먹으면 좋고, 청결하게 조리하지 못한 음식은 피하고, 보관을 잘못한 음식은 우리가 좀 아까워갖고 막 먹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엄마들 조금 뭐 이거 괜찮지 맞아요. 않겠나?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낌없이 버리는 걸로. 왜냐면 우리 안에 안 좋은 유해균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30도 이상 깨끗하게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장 관리, 이렇게 우리 장염 관리하는 거. 이런 거 꼭 지켜주셨으면 장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영양제를 유산화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유산화 영양제로 장염에 좋은 영양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염증, 장염이 걸리다 보면은 이게 우리 몸에 유해균이 많다 보면 영양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장염에 걸려서 내가 뭔가 몸에 영양이 많이 빠져나갔다 보면 내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 가장 중요한 걸로 보면 이제 종합 비타민이에요. 우리 유산화의 종합 비타민은 헬스팩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휴대하기도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갖고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드시면 되고요. 23가지 비타민 미네랄과 구성분으로는 7가지 식물 성분이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골격계 건강, 항산화 건강, 또 에너지도 생성시켜주고, 면역에 관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세포와 혈액성 생성을 시켜주는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포로 우리 어, 알맞은 영양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헬스팩입니다. 다음은 유산이 멀즈라고 어린이 영양제예요. 음,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고요. 우리 키 크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종합 비타민입니다. 구성부로는 천연 와일드 블루베리 향, 와일드 블루베리 파우더, 크랜베리 파우더, 라즈베리 파우더, 블랙베리 파우더가 있고요. 글루텐 성분이 없어요. 글루텐 성분은 우리 빵이나 뭐 저기 라면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안 좋은 성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장 트러블이 굉장히 많고 아토피나 이런 것들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색소가 있는데 인공 색소는 아니에요. 그리고 향도 인공향이 아닌데 새콤달콤한 맛이 나거든요. 아까 베리향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되게 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구성분으로는 자이리톨을 함유하고 있는데 무설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먹으면 기부도 돼요. $1. 음. 근데 좋은 제품 먹고 우리가 이제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후라바놀 시산백이라고 이거는 천연 항염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제품인데요. 저는 이 제품으로 진짜 많은 염증들 개선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제품이 좋냐면 우리가 포도씨 추출물이 굉장히 좋다는 건 알잖아요. 항염 효과에 좋다는 건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포도씨 추출물을 들어있지만 그 안에 비타민 C까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 이중충으로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뭐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기법이라고 사용했는데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뭐냐면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일반 항산화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서 뭐 장염도 좋지만 제가 볼때 아토피염, 뭐 방광염, 각종 염증에 모두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이죠. 알로엔즈. 우리 알로에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알로에를 집에서 키워가지고, 그 알로에 잘라가지고 하얀 게를 막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그런 기억 없으신지? 없어요. 저는 키워가지고 그거 알로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잘 자라나 그걸 잘라가지고 그 안에 게를 먹고 막 이렇게 얼굴에 바로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알로에가 소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 이제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이 분비되는 제품이 알로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장하고 위가 좋아지면 피부는 당연히 좋아지잖아요. 그만큼
알로에는 버릴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제품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장이 좋아지니까 면역력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위나 장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알로에를 항상 요걸 들고 다니면서 우리 영웅이들 너무 가까이 쳐다봐서 내가 갑자기 얼굴 빨개져. 갖고 이렇게 요건 항상 내가 휴대를 해갖고 다닐 만큼 위가 안 좋으니까 수시로 먹을 만큼 굉장히 효과를 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위나 장이 안 좋거나 뭐 피부에 고민 있는 분들은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장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유해균은 억제시키고 유익균을 많이 이렇게 증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유산균을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시중에 사실 유산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고 먹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선전도 너무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될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린 계속하세요. 그래서 유산균 한번 알아볼게요. 식약청에서 권장하는 유산균 일일 섭취량을 확인해 보시면 일일 최대 100억 마리가 들어있는 거라 하거든요. 한국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유산균 일일 섭취량은 1억 최대 100억 마리인데요. 제품 구매할 때 보장균 수와 유산균 종을 꼭 확인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약청에서 꼭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제품을 드시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장균 수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보장균 수는 유통기한까지 보장하는 섭취 가능한 유산균 수를 말하는데요. 유산화 프로바이오틱 요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한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한테만 특별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의 프로바이오틱 한 포는 보장균 수 100억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식약청에서 권고하는 일일 유산균 섭취량 최대치를 충족시키는 높은 함량입니다. 그리고 균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보장균 수랑 유산균 종. 어떤 균종을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산화에서는 150년 전통을 자랑하는 글로벌 유산화 기업 크리스찬 한센의 유산균을 사용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 크리스찬 한센사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네. 저는 사실 몰랐는데 요 브랜드를 진짜 사람들 엄마들이 서치를 해서 크리스찬 한센사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들도 있어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찾아서 알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장 건강을 위한 좋은 유산균 중에 충분히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스에는 크리스찬 한센의 대표 유산균 중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대장의 기능을 하고 하나는 소장의 기능을 하는데 한 가지는 소장의 기능을 하는 건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LGG 이 LGG를 확인해 보시고요. 기호가 그리고 대장이 작용하는 거는 빅피도 박테리엄 아니말리스 BB12 요 기호를 앞에 있는 말은 써일 수가 있어요. 근데 LGG하고 BB12가 꼭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균수의 어떻게 보면 기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두 개를 50대 50으로 의 균형으로 배합한 유익균 증식에 유산균 억제를 도움을 주는 탁월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유산균을 선택해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많다고 해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 두 개가 굉장히 고급 브랜드라고 하니까 요런 게 들어가 있는지 꼭 한번 집에 가서 유산균 드시는 거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산화에 대해서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 건강을 현명한 선택,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식약처에서 발표한 유산균의 일일 권장량 최대치 100억 마리 유산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0년 전통의 글로벌 유산기업 크리스찬 한센사의 유산균을 사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 아까 말한 두 가지, LGG와 BB12의 균중을 50대 50으로 균형적으로 배합하고 있는 탁월한 제품입니다. 한번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우선은 유산균으로 장 케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장은 사실은 제2의 뇌라고 해요. 그만큼 장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분 좋게 하려면 장 건강을 굉장히 관리를 잘로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셨던 만큼 현명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항상 기분 좋고 행복한 장가를 하셔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